중학교 2학년 지역사 민창규 교과서 1과 본문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 New Beginnings였고 본문에 대한 소제목으로는 My New Changes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글이었죠. 첫 번째 문장 바로 살펴볼게요. My friend Eric and I made some interesting changes. 나의 친구 에릭과 나는 자, made some interesting changes 했을 때 이때 make changes라는 게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만들어내다 변화를 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변화를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변화시키다, 변화를 이뤄내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때 change가 어떤 change였는지를 중간에서 어, some과 interesting으로 change를 나타내주고 있고 얘는 흥미를 좀 일으키는 변화였기 때문에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도 놓치지 맙시다. 하면서 이제 during the vacation이라고 나왔는데 during 같은 경우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때 동안은 어, 뭐 이거랑 맞는 말이 아니고 자, 방학이라는 이제 특별한 명사 기간을 이제 나타내는 자, 그 동안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for랑 while 이 두 가지가 더 있어. 자, 그래서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 정도는 일단은 필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자, for랑 during 같은 이 경우에는 얘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는 뭐냐면 뒤에다가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만 올 수가 있어. 그래서 for랑 during은 품사적으로 전치사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while은 뭐냐? 얘는 품사가 접속사야. 그래서 뒤에 오는 구조가 위에랑 좀 다르게 생긴 게 뭐냐면은 지금 얘는 이제 숫자 기간, 여기 명사 오면 됩니다. 듀링 뒤에도 활동이나 사건에 해당하는 명사가 오면 되는데, 근데 지금 while 뒤에는 SV가 뭐야? 주어 동사지. 그래서 주어 동사는 이제 뭐 대략 문장이랑 닮아 있는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 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어쨌건 간에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될 거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게 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일단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for랑 during은 공통점으로는 둘 다 전치사이긴 한데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 뒤에는 숫자 기간 같은 명사가 오게 돼. 그래서 for an hour, for 2 weeks, for 3 years 해갖고 이렇게 숫자로서 기간을 주로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오게 될 거고 during은 하나의 명사로서 특정한 어떤 활동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명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during class, during vacation, during wint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 숫자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vacation이라는 특정한 명사 활동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for를 쓰거나 혹은 while을 써서도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에릭이랑 내가 지금 방학 동안에 꽤 큰 변화를 몇 가지 만들어냈나 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메일을 쓴 것 같은데 그 이메일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we emailed each other. 자, each other란 이 표현은 서로 서로라는 뜻이고요. 자, and talked about our changes. 자, 이메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동사로 쓰였지. 그래서 이메일은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주어 뒤에서 얘가 동사 역할 뒤에 ed까지 붙었으니까는 여기서 명사가 아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nd라는 요 등위 접속사가 병렬 구조로서 talked나 자, emailed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이렇게 이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때 talked는 시제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는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talking이라든가 to talk이라든가 하는 준동사가 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본문 2번에서 편지글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은 준호가 에릭에게 보내고 있어. 그래서 Dear Eric. 편지글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 양식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우리 보통 to 누구누구 뭐 이렇게 쓸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에서 정식적인 어떤 그 양식으로는 처음에 dear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Dear Eric, 준호가 에릭에게 먼저 보내는 편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It's a beautiful spring in Seoul. 서울은 지금 아주 아름다운 봄이야. The last winter vacation was a great time for me. 지난 겨울방학은 나에게 아주 멋진 시간이었어.
I made personal changes during the vacation. during이 한 번 더 나왔네. 그래서 나는 두 가지의 여기 make changes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인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어, 이뤄냈어. 방학 동안에. One is my new hobby. 하나는 내 새로운 취미이고, it's making cupcakes.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컵케이크 만들기야. Making my own cupcakes is a lot of fun. 나만의 컵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재미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편집글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말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과에서 배워야 될 어법 사항을 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일단은 목표 어법이라고 해서 교과서별로 그 과별로 두 가지씩의 우리가 어법 사항을 꼼꼼하게 좀 챙겨놔야 되는데 거기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때 형광펜 쳐놓은 이 자리가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어, 어법 영상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을 테니까는 어법이 궁금한 친구들은 어법 영상을 챙겨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은 부정대명사라고 해갖고 자, 명사를 대신 받는 게 대명사였는데 그 대명사가 뭔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원은 뭐였냐면은 얘가 이뤄낸 두 가지의 변화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 처음에 시작할 때 요 표 우리는 어법 시간에 다 배운 부분일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특정되지 않은 단수이면은 원으로 특정되지 않은 복수이면은 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경우에는 하나를 이렇게 잡고서 나머지는 반드시 the other라는 요 말로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가 두 가지의 변화니까 우리는 원이랑 그리고 뒤에 나올 변화를 the other라고 이렇게 잡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어쨌건 간에, 자, 이때 가리키는 원이 뭐다? 두 가지의 변화 중 일단은 우선 하나. 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라고 쓴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자, 요 순서가 조금 중요한 경우에는 전자랑 후자라고 해갖고서는 the former, the latter, 이런 식으로. 자, 이거 LATTER입니다. 편지와 헷갈리면 안 돼. 그건 LETTER이지.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변화 중에 하나는 내 새로운 취미인데 그건 뭐냐면은 컵케이크 만들기야. 컵케이크 만드는 것은 아주 재미있어라고 하면서 이때 여기서도 making my own cupcakes 이 부분이 다 주어였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is가 나왔어.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하나도 특이하지가 않고 너무 당연한 게 이 앞에 복수가 왔어. 컵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으면 is를 쓰고 여러 개를 만들면 a를 써야 되는 거 아니지. 왜? 주어가 지금 메이킹이라는 동명사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컵케이크를 얘가 하나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건 뭐 100만 개를 만들건 여기서 중요한 건 컵케이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아니고 이 행위 자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이때 is가 와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앞부분의 문장도 It's making cupcakes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비동사랑 ing가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진행형이라고 배웠을 거야. 정확히는 진행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ing는 현재 분사였겠지.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그것은 컵케이크를 만드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컵케이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때 ing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일 때 우리는 조금 해석을 꼼꼼하게 함으로써 이게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는 동명사로 쓰인 ing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건 두 가지 변화 중에서 하나는 컵케이크 만드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야. 뒤에 배경이 약간 흐리게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꽃피는 봄이죠. 아름다운 봄인데 자, 이때 컵케이크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으려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좀 웃긴 게 사실 우리는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거 뒤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 두 가지 중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원으로 잡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나머지가 남았으니까 이때는 다른 거는 다른 건데 특정이 가능한 거지,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the other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서 원이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기억에 의존해서 D 아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가 1등이면 얘가 원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두 개 중에 2등이면 얘가 D 아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법 영상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돼 있을 테니까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해서 두 가지의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컵케이크 만드는 취미를 가진 거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the other change.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가 아니고 한정사로 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the other change 어차피 뭐 의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는 다른 나머지 변화는 뭐냐면은 breaking one of my bad habits. 그래서 break 이건 부수는 거잖아. habit은 습관이고 이거 hobby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hobby는 취미고 habit은 습관이었는데 나쁜 습관을 어, 부러뜨리는 거 무슨 뜻이야?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 자, 여기서도 지금 B 플러스 ing 나왔는데 뭐뭐 하는 중이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는 얘도 동명사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자, 이 부분도 사실은 내 나쁜 습관들 중 하나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때 원도 부정대명사였겠네. 내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특정되지 않은 하나였으니까요. 자, 어쨌건 간에 그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In the past I often bit my nails. 내가 내 손톱을 자주 물어뜯었었어. 그래서 bit이라는 요 단어는 동사 원형으로는 bite에서 깨물다, 뭐 물어뜯다라는 이런 표현이지. 그래서 bite, bit, bit는 있는데 이때 과거형이니까는 bit이라는 이런 모양으로 쓰인 거고요. 참고로 often 하면은 이거는 부사인데 무슨 부사? 빈도부사라고 해갖고 일반 동사의 앞에 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도 위치도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아주 종종 자주 내 손톱을 물어뜯곤 했는데 now I don't anymore.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뭘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야. I don't bite my nails anymore. 내 손톱을 더 이상 물어뜯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지. I feel great about those changes. 해서 나는 그 변화들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fee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이형식 동사 뒤에는 감각 동사인 경우에 특히 형용사 보호만을 받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해서 부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보호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부사가 올 수가 없어. 해석은 부사처럼 뭐뭐 하게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느낀다. 뭐 아주 기분 좋게 느낀다라고 해석을 할지라도 그치만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라는 거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 여기서 그러한 변화들 뭐였어?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지. 앞에서 컵케이크 만드는 습관이 아니고 취미랑 그리고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고친 거.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여러 가지 복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those changes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쉬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겠죠. So if you try to make some changes, I'm sure you'll feel great like me. 자, 두 번째 목표법 등장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지. if 무슨 뜻이냐면 만약 뭐뭐 하다면 이란 뜻이지. 그래서 네가 try to make some changes. 네가 변화를 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어떤 변화를 이뤄내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try 같은 경우에 뒤에 지금 to make가 나왔고 making이 오면 안 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필기 또 해볼까요? 그래서 try 뒤에 to 부정사가 올 때랑 동명사가 올 때랑 또 보다시피 의미 차이가 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느낌으로 쓰려면은 이땐 투부정사 써야 되고 자, 동명사 쓰게 되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 자, 이 경우에는 나쁜 습관 고치는 거는 얘가 꽤나 노력을 들여 쓸 거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그냥 한번 뭐 해보는 정도로 고쳐졌을 거면 일찌감치 이거를 나쁜 습관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때 if는 만약 뭐뭐 하다면이니까는 자, 다른 걸로 바꿔 쓰지 못하고요. 웨더 같은 경우 이때 날씨 웨더가 아니고 접속사 중에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더 해볼 테니까는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너가 떤 변화를 좀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I'm sure 나는 확신해. 뭐라고 확신하냐면은 You will feel great like me. 너도 나처럼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명사절 이끌어내고 있는 목적어절 이끌고 있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으니까는 자, 여기다가 넣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때 like는 너는 기분이 좋아져서 너는 기분이 좋아져서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like가 아니고 이때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like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hope to hear from you soon. 그래서 네 소식을 얼른 듣고 싶다라고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Your friend Juno. 그래서 편지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끝인사도 편집글에서 원칙 중 하나예요. 그래서 hope 뒤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서 이번에는 우리 에릭이 준호에게 쓰는 글을 이제 편지를 받았겠지. 그래서 에릭이 준호에게 답장을 쓰는 이 편지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에게 In Sydney, it's fall in March. 저 시드니에서 3월은 가을이야 라고 하고 있어. 자, 이때 아까 준호의 편지에서는 아름다운 봄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가을에 답장을 하는 거 보니까는 반년 만에 답장을 싸가지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 시드니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호주는 이렇게 남반구에 이렇게 위치하죠.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라고 하는 거 상식인데 다들 알고 있겠죠? 음. 자, 어쨌건 간에 그래서 계절이 달라서 얘네는 우리가 봄일 때 지금 가을이라는 거.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서 편지 일십하다가 반년 만에 답장을 하는 게 아니고 편지는 내 생각에 금방 받고서는 금방 답장을 한 것 같아. 자, It's falling March. 참고로 이때 it이라는 거 비인칭 주어에 갖고서는 우리 비인칭 주어가 뭐야? 시날 요날 개가 명클시가 굉장히 코딱지만한데 시간 간자일 시절리엄 그래서 시간 날짜 요일 날씨 계절 거리 명암을 나타낼 때 우리 주어 자리에 it이라는 큰 의미는 없이 형식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it을 이렇게 놓으면서 시간이나 날짜 요일 날씨 계절 거리 명암을 나타낼 때 쓰는 it을 우리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it's spring이라고 했었고 자, 여기서도 it's fall이라고 할 때 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죠. 밑에 나와 있는 경우는 시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가 다시 한번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시 볼게요. 해서 시드니에서 3월은 가을이야. You talked about your changes in your email. 그래서 너의 그 이메일 편지에서 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 Now it's time to talk about my new changes. 자, 이번에는 나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할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치사가 좀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중요해 보여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표시를 잘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전치사 너무 파고들지 말고 일단 해석이랑 주요 어법들에 대한 어, 숙지가 잘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전치사 부분은 학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다지면 될 것 같아요. 자, about은 무엇 무엇에 대해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너의 변화에 대해 너는 얘기했어. In your email, 너의 이메일에서. Now it's time to talk. 자,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얘기할 차례. 뭐에 대해서? 내 변화에 대해서. 요즘에, these days 하면 요즘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am into 3D printing. 나는 3D 프린팅에 아주 흠뻑 빠져 있어. 그래서 이때 be into라는 표현이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래서 어디 어디에 흠뻑 빠져 있다, 열중하다라는 뜻으로 into라는 전치사가 비동사랑 함께 쓰여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 I printed two things. 나는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 두 가지를 출력해냈는데 with a 3D printer. 그래서 3D 프린터를 가지고서 두 가지를 만들어냈어. 자, 얘가 또 두 가지를 만들어내갖고 one으로 시작하고 the other로 마무리하겠지. 그래서 one is a model of my dream car. 그래서 하나는 내 드림카의 모형이야. 그래서 여기 뒤에 사진 중에 이렇게 지금 모형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게 보이고 제가 여기에 좀 이상하게 생긴 컵이 하나 있는데 컵이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는 컵입니다. 뒤에 내용이 이어지게 될 건데 자 어쨌건 간에 하나 이렇게 내 드림카의 모형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냈어. If the traffic is heavy, it'll change into a flying car. 그래서 만약에 교통량이 너무 이렇게 심해지면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낸 요 자동차겠지. 그래서 my dream car는 will change into a flying car.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차로 변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이때도 if가 뭐뭐 하다면인데 자 위쪽으로 넘어와서 앞에서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 자, if라는 접속사가 만약 뭐뭐 하다면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 뜻만 알고 있어도 될 텐데 학교 선생님이 또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깊게 들어갈지 모르니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배워놓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if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뭐뭐 하다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일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명사절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의미가 좀 달라져. 명사절에서 쓰이게 되면은 그때는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사실 그 뜻은 whether라는 접속사가 가진 뜻으로서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절 이끌 때는 whether보다는 접속사 if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는 whether의 의미를 얘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였는데 자, 근데 어쨌건 간에 부사절일 때랑 명사절일 때는 해석을 해보면은 그냥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문법 배우는 것보다 그냥 예문을 잘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을 때랑 명사절을 이끌고 있을 때 if절 안에서 약간 그 다른 특징이 생겨. 부사절에서는 위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절 안에서는 위를 사용해도 괜찮아. 만약 뭐뭐 하다면이라는 게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우리 앞으로 벌어질 예정을 나타낼 때 주로 will이라는 모달을 쓰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그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그래도 나중에 벌어지더라도 그게 100% 이제 확정된 발생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will이라는 요 모달은 100%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아니니까는 will을 쓰지 않을 거고 자, 이 경우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걔가 뭐뭐 할지 안 할지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예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여부를 나타낼 때 모달과 함께 어울려도 괜찮다라는 거.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을 시험에 뭐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if the traffic is heavy 그래서 교통이 조금 이렇게 차가 막히면은 차가 지금 막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자리에다가 will be라고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자리에다가 will be 쓰면 안 된다라고 했지. 자, if 말고 주절에 쓰이는 이 자리에는 if랑 will이 잘 어울립니다. 해서 이 자리에다가 will be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 이 자리에는 will이 아무래도 잘 들어가게 돼. 앞에서는 어땠는지 한번만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도 if you try to make some changes 했을 때, 자, 이때 if you will try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여기 will 없는데요. 대절 안에 있었네. 자, I'm sure you will feel great like me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으니까는 if는 부사절에서도 will이랑 잘 어울리는데 다만 if 안에 will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편의 주절에서 will이 잘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어법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는 그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확실하게는 whether를 쓰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차가 막히면은 내 드림카는 날아다니는 차로 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엄청난 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 기준으로 아마 1, 2년 안에 상용화된 요 비행차가 나오게 될 거로 알고 있어. 이미 드론 같은 거 많이 쓰고 있고. 아, 근데 나는 무서워서 비행기 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거는 그냥 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안전장치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전봇대에 걸리기만 해도 그냥 다이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음, 자 넘어가서요. 괜히 겁이 나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졌어.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The other is a special cup for my grandfather. 아까 얘가 두 가지 만들었댔잖아. 한 가지는 지금 보이는 꿈의 차고 드림카였고 한 가지가 이렇게 컵에 손잡이가 세 개 달려있는 특이한 모양의 컵인데, 자, 얘가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게 하나는 차였고 하나는 다른 하나, 이제 나머지 둘 중 하나가 됐으니까는 the other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 그래서 another 된다 안 된다. another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왜냐면은 얘가 만들어낸 게 두 개로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시작했으면 이제 몇 가지가 남게 돼? 한 가지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라고 이렇게 특정이 돼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컵을 만들어냈는데, 자, 그는 can hold, hold는 붙잡는 거지. 그의 컵을 잘 붙들고 있지를 못해. 나이가 드셔갖고서는 그런 것 같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의 컵을 잘 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because he's sick, 그가 편찮으셔서.
그래서 나이 드셔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컵을 잘 쥐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태이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다? My special cup has three handles. 손잡이가 세 개 달린 컵을 만들어낸 거야. 3D 프린터를 이용해갖고 아주 기특한 효자네. So it is easy to hold. 해서 그것은 쉽다, 뭐 하기 쉽다, to hold, 붙들기에 쉽다, 붙잡고 있기에 쉽다.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내가 만든 특별한 컵을 얘기하는 거였겠죠. So my grandfather is very happy.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By the way, 근데 I want to try your cupcake someday. 자, 이게 뭐였어? 에릭이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왜 보냈냐면 준호가 에릭에게 먼저 보낸 거였잖아, 그치? 준호가 에릭에게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나 요새 컵케이크 만들어 아주 재밌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갖고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 거지. 야, 나도 네 컵케이크를 이때 try는 애쓰는 게 아니고 맛이 없어서 막 먹느라 고역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트라이 뒤에 지금처럼 음식이 나오게 되면 한번 먹어보다, 시도해보다라는 이런 느낌이야. 먹어보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언젠가 네가 만든 컵케이크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 준호야, 나도 너가 만든 컵케이크 먹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take care, 잘 지내. 인사하고 마지막에 맺은 말로 best wishe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석적인 미국식 그 글쓰기, 편지 쓰기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해서 이때 sometime과 sometimes 왜 써놨냐면은 someday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someday가 sometime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래서 요거 띄어쓰기를 해도 괜찮고 붙여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sometime 하면은 이제 미래 주로 미래의 언젠가를 나타내. 근데 이때 sometime이랑 sometimes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갖고서는 그냥 혹시나 몰라서 적어 본 겁니다. sometime 하면은 미래의 언젠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sometime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아까 나왔었던 빈도부사 often처럼 빈도부사예요. 근데 often보다는 조금 더 그 빈도가 좀 약한. 그래서 sometime 뒤에 s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하시고요. 해서 이렇게 본문, 일과 본문을 같이 살펴봤고,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는, 목표법 두 가지가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형광펜으로 쳐놓은 요 부분은 문장 전체를 다 외워놓는 게 어쩌면은 속 편할 거니까는 외우는데 크게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닐 테니까는 어, 쌤이 뭐 통으로 모든 본문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큼은 암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쓸모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